네, 2020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늘 메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요즘 시장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한가운데 원익 IPS가 서 있죠. 근데요, 이 열광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이 장밋빛 미래. 오늘은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가 정말 단단한 현실 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모순의 구조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지 제가 정리한 자료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숫자. 이게 오늘 메모를 쓰게 만든 트리거입니다. 52주 동안 450% 상승이라 이건 뭐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죠. 2026년에 대한 시장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그냥 꽉 압축해서 응축시켜 놓은 숫자랄까요?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은 정말 다가올 미래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쩌면 이 열광이 만들어낸 신기루의 시작은 아닐까? 자, 일단 시장의 기본 논리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아주 단순하고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는 뭐 거의 괴물처럼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풍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돈은 자연스럽게 장비사로 흘러들어간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강세론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AI 수요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 이건 구조적이고 비순환적인 성장이다. 그리고 원익 IPS는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고객사를 둔 국내 1위 증착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삼성의 평택 P4, 미국의 테일러 공장,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M15X 같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들이 동시에 가동되는 2026년. 그야말로 사상 최대 실적을 위한 퍼펙트 스톰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명쾌하고 모두가 동의할 때 저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믿는 이야기는 종종 가장 위험하고 또 당연한 전제를 그 안에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 450%라는 숫자의 이면,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의 균열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로컬 챔피언의 역설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원익 IPS가 한국 기업이라서 받는 K 프리미엄, 이게 과연 계속 견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국산화 수혜라는 이름의 안전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국내 장비사를 밀어줄 거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이죠. 이게 바로 원익 IPS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일종의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드러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더 이상 외국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ASM, 도쿄 일렉트론,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이 회사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걸 넘어서서 지금 경기도 화성, 평택, 용인에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 바로 옆에 거대한 R&D 센터랑 제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한국 부품사들이랑 생태계를 만들면서 스스로 현지화되고 있는 거죠.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제 경쟁의 본질이 국적이 아니라 누가 고객사 공장 바로 옆에서 더 나은 기술을 더 빨리 제공하는가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사실상 모든 플레이어가 한국이라는 경기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가 왜 지금 중요하냐? 바로 2026년을 향한 차세대 공장 투자가 바로 이 새로운 경쟁 구도 위에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외부 경쟁 환경의 변화를 확인했다면 이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기술과 거버넌스의 함정이에요. 이 장밋빛 성장 스토리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균열이죠. 첫 번째 균열은 기술 통합의 함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2나노,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화되면서 단순히 개별 장비의 성능만 좋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 공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무르르듯이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통합 능력이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 거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익 IPS는 특정 증착 광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듈 장비를 만듭니다. 하나의 부품으로서는 최고인도죠. 하지만 ASM 같은 글로벌 리더들은 세정, 증착, 열 처리 같은 여러 단계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묶어서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함정이 뭐냐면요. 아무리 원익 IPS의 개별 장비가 뛰어나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을 위해서 ASM의 통합 플랫폼을 통째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원익 IPS의 장비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는데 완성차의 전체 설계랑 맞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균열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로 승계 할인이라는 가설인데요.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아무 상관없이 대주주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주가에 보이지 않는 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원익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슬라이드 맨 위를 보시면 창업주 자녀들이 소유한 개인 회사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주사인 주식회사 원익을 지배하고 주식회사 원익이 원익홀딩스를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다시 핵심 사업체인 원익 IPS를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예요.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2세들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낮아야 증여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지분 이전 시점들을 복기해보면 의도적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구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시장은 이걸 그냥 오너 리스크 정도로 치부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반대 해석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승계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2026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열광을 이끌고 있는 이 엄청난 장비 수요가 사실은 HBM 생산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비효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HBM은 쉽게 말해서 D램을 쭉 쌓아 올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층, 12층, 심지어 16층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히고 속도를 극대화한 그야말로 AI 시대의 필수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HBM 제조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그 구조를 다시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칩 자체가 커서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 개수가 적고요. 둘째, 수십 개의 층을 오차 없이 쌓는 공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바로 누적 수율 손실입니다. 각 층을 쌓을 때마다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계속해서 곱셈으로 누적되는 거죠.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이 간단한 수학 공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각 층을 쌓을 때의 성공률, 즉 수율이 95%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꽤 높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12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12단 HBM을 만들면 최종 수율은 0.95의 12제곱, 고작 54%로 뚝 떨어집니다. 와, 이건 정말 절반 가까이를 그냥 버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역설이 탄생합니다. 지금 수율이 50%대라는 건 100개의 HBM을 만들기 위해서 200개 분량의 웨이퍼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죠. 즉, 시장이 환호하는 지금의 장비 수요는 낮은 수율이라는 비효율성에 의해서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 수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고객사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즉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순간 같은 양의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술적 성공이 역설적으로 장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구조적 모순, 이게 바로 HBM 역설의 핵심이고요. 이 변화가 왜 지금 중요하냐면 수율 개선은 모든 메모리 제조사의 지상 최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모순과 역설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보고 방향을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앞으로 추적 관찰을 3가지 핵심 신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삼성의 2나노 공정 전략입니다. 삼성이 원익 IPS 같은 국내 기업에 모듈식 장비를 계속 채택할지 아니면 수율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에 통합 플랫폼으로 선회해야 할지 이것이 기술 통합 함정의 향방을 결정할 거고요. 둘째는 HBM 수율 개선 속도입니다. 수율이 빠르게 정상화된다면 이건 HBM 역설이 현실화되면서 장비 수요가 정점을 찍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승계 작업이 언제 마무리되고 호라이즌 구조가 안정화되는지 그 시점이 되면 승계 할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 2026년 슈퍼사이클은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거대한 밀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면 아래에 수많은 모순과 역설이 충돌하는 완벽한 폭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성은 결국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달려 있겠죠.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자세한 분석글은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주식비솔 온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